황동현의 시선 집중 인터뷰. 지난 2017년 10월이었죠. 경사진 주차장에서 미끄러진 SUV 차량에 4살 남자아이였던 하준이가 머리를 부딪히는 그런 사고를 당했었는데요. 그 사고 이후에 주차장 안전 기준을 좀 강화한 하준이법이 지난해 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준이법 시행에 앞서서 이 국토교통부는 어제 또 관련 세부 규칙들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행 규칙들을 뜯어봤을 때 정말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 한번 듣겠습니다. 가천대학교 국가안전관리대학원의 허학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2017년 10월 그 하준이가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던 그 내용부터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참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죠. 네. 경기도 과천의 서울랜드 놀이동산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네. 예, 그 놀이동산에 놀러간 그 우리 4살 하준이가 이 경사진 도로에 주차해놓은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그 차에 부닥쳐가지고 사망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사고입니다. 그 사고 이후에 우리 사회 여러 변화들도 좀 있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런 주차장이나 그다음에 경사진 곳에 차를 주차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변화들이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죠. 이 사고를 계기로 해가지고서 우리 하준이법이 통과가 됐죠.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도로교통법이 우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경사진 도로에 주차를 할 경우에는 고인목이라든가 또 핸들을 틀어가지고서 미끄러지는 사고에 방지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취해졌죠. 네. 이를 위반하면은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까지 부과할 정도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고 또 주차장법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은 3년마다 이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의무화시켰죠. 네. 그래서 경사진 주차장에 이런 안전 조치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안 돼 있으면은 또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까지 개정해가지고서 네. 두 번 다시 이런 사고 안 나게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법들이 또 방금 이야기하신 하준이법 일명 그다음에 또 민식이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 학교 등하교 시에 어떤 그 30km 이상을 못 달리게 하는 자동차로 인해서 이런 법들도 통과되고 다양한 법들이 통과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지금 세부 규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만들어지고 있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상황들이 돼 있나요? 사실 아직까지 여전히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좀 개선될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많은 건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한 30년 이렇게 길게 볼 때 우리 한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90년에 무려 1,537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2000년에는 518명, 2010년에는 126명, 네. 작년에는 34명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모델이 인정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 또 사고 예방기법도 전수도 해주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여전히 2017년에 어린이 교통사고를 보면은 보행 중 사망률이 65%나 됩니다. 아주 지극히 이 후진국형 사고 유형입니다. 네. 이 보행 중 사망률이라는 것은 안전한 인도가 확보되고 과속 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이 설치가 되고 또 안전교육만 잘 시켜주고 우리 운전자가 좀 아이들을 보호해 주려는 그런 의식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10%대로 끌어내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여전히 이렇게 보행 중 사망률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습니다. 여전히 개선될 여지는 아주 많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보행 중 사망률, 운전자가 더 조심만 하면 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고, 사망 사고 또는 그 일반 사고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 스쿨존에 관련된 조항들을 많이 강화하고 있는데 이번에 민식이법도 통과가 되면서 아주 강화를 시키고 있죠. 근데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게 운전자가 어디가 스쿨존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가령 호주 같은 거는 용의 이빨이라고 해가지고서 스쿨존 진입로에다가 용의 이빨 표시를 해놓고요. 네. 그래서 많은 이 운전자가 어디가 스쿨존인지 알아야지만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 모든 스쿨존에
과속 방지턱형 인도를 설치하는 것을 제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이 도로는 특히 횡단보도는 이 차의 전유물이 아니거든요. 보행자 또 특히 스쿨존에서는 어린이를 우선한다는 의미에서 이 횡단보도 인도식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하고요. 또 운전자가 인도식 횡단보도가 나타나면은 스쿨존이구나라는 생각에서 서행해 줘야 되는 거죠. 특히 네. 이 이면도로 통학로에 있는 이 좁은 이면도로를 양방 통행하면은 안전한 인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방 통행으로 전환을 해주고 보차도 경계턱이나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차의 동선과 이 어린이의 동선을 근본적으로 분리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종종 사고가 발생합니다. 법안에도 그런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아직 담겨 있지 않고 세부 시행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 규정하고 좀 명문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어린이들의 이 교통사고는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후진국형 사고인이 보행 중 사망 사고는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라는 예. 얘기도 해 주셨는데 이 운전자들 스스로 이 운전에 대한 습관을 근본적으로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인식 또는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 이 스쿨존 조성의 근본 목적은 사실은 운전자가 의식 변화입니다. 네. 우리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아이가 이렇게 뛰어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서행 방어 운전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전에 제가 이 운전자들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 아이가 과속 난폭 운전자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말 무서워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또 다른 과속 난폭 운전자가 아닌지. 그래서 우리 운전자가 모든 도로에서도 그렇겠습니다만 스쿨존에서는 정말로 마음의 여유를 갖고서 양보운전, 방어운전, 서행운전해주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특히 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나 이런 데서는 보행자가 있으면은 손으로 먼저 가도록 양보도 해주시고 또 신호등이 있는 경우는 사실 이게 저는 아주 문제라고 보는데요. 천천히 오다가도 저 보행자 신호에 안 걸려야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과속하시는 그런 운전자분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부터 좀 하나씩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지금 민식이법은 통과가 됐고 이 하준이법도 지금 통과가 돼 있는 상황이지만 또 이 어린이들의 이 교통사고 사망이나 또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민생 법안들이 아직 통과되고 있지 못한 법안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어린이 통학버스를 보다 안전하게 운전해주는 그런 법이 태호 유찬이 송도에서 발생한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였죠. 또 어린이 통학버스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한음이법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통학버스는 계속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우선은 조속히 이런 법이 통과되는 게 우선은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전자, 이 인솔교사, 시설장, 심지어 부모님까지 이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유형은 비슷합니다. 이런 사고 사례가 즉시 공유되는 시스템. 그래서 각자 이런 사고가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자율적으로 안전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결국은 이 크로스 체킹하도록 하자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식의 법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운전자나 관리자들 또 부모님의 어떤 의식도 함께 바뀌어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지금까지 가천대학교 국가안전관리대학원의 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